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죠. 혹시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 기미가 더 짙어졌나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텐데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장마철에 기미가 더 심해지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장마철에 기미가 더 심해질 수 있을까요? 혹시 그냥 착각이라 생각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고 계신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과 함께 얼굴을 닦는 수건도 원인이 됩니다. 이런 원인들이 때문에 기미 주름이 신경 쓰신다면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피부과 다녀오신 것처럼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의사 김건우입니다. 오늘은 장마철에 기미가 더 심해지는 숨겨진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얼마 전에 65세 박 할머니께서 제게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기미가 너무 심해져서 거울 보기가 싫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특히 더 심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나이 때문이겠거니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베개 커버를 3개월째 안 빨고 계셨더라고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베개를 만져보니까 눅눅하고 냄새도 약간 났어요. 할머니, 이 베개에서 매일 주무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럼요, 편해서 쭉 쓰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0세 이 할아버지께서도 비슷한 고민으로 오셨어요. 얼굴에 검은 반점들이 자꾸 생기고 가려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수건을 일주일에 한 번만 갈아주고 계셨어요. 그것도 얼굴용 수건과 몸용 수건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계셨고요. 수건이 아까워서요. 깨끗해 보이는데 매일 빨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수건을 보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냄새를 맡아보니 키키한 냄새가 났어요. 미세한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물건을 아껴 쓰시는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베개 커버나 수건을 자주 갈아주는 걸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베개 커버 언제 마지막으로 빨아보셨어요? 수건은 어떠시고요? 혹시 아직 깨끗해 보이는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이런 습관들이 기미를 더 심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곰팡이들이 문제거든요. 특히 장마철에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습도가 높아지면서 세균과 곰팡이가 엄청나게 잘 자라거든요. 베개와 수건은 이런 미생물들에게 최고의 서식지가 돼요. 따뜻하고 습하고 영양분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가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피부가 상하고 자신감을 잃으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박 할머니께는 베개 커버를 3일마다 갈아주시고 수건도 매일 새 걸로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주 빨아야 해요 라고 놀라셨지만요. 할머니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기미가 많이 연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가려움증도 없어졌어요 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뿌듯했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용 수건을 따로 준비하시고 매일 갈아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베개 커버도 일주일에 2번씩 갈아주기 시작하셨고요. 2주 만에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달라지네요 라고 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깨닫게 돼요. 의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져요. 무엇보다 피부가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시면 동기가 생기실 거예요. 그럼 왜 장마철에 베개와 수건 때문에 기미가 심해지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학적인 원리를 알면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장마철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습도가 80% 이상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습도가 60%를 넘으면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해요. 80%가 되면 곰팡이와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세균과 곰팡이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번식해요. 마치 따뜻하고 축축한 온실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집에서 화분을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습하고 따뜻한 곳에 두면 식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균과 곰팡이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모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베개와 수건이에요. 베개에는 밤새 흘린 땀과 침이 스며들어 있어요. 하룻밤에 우리가 흘리는 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500ml에서 1리터 정도 돼요. 그건 물병 1개에서 2개 분량이에요. 그 땀이 다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이 베개와 이불로 스며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까지 더해지면 세균들에게는 최고의 서식지가 되는 거죠. 각질은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베개는 세균들에게 5성급 호텔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따뜻하고 습하고 먹을 것까지 풍부하니까요. 수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닦을 때마다 피지와 각질이 묻어나와요. 피지는 기름 성분이라서 세균들이 특히 좋아해요. 그걸 제대로 말리지 않고 축축한 상태로 두면 세균이 엄청나게 번식하게 돼요. 하루만 지나도 세균 수가 수천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에서 냄새가 나거나요? 수건에서 퀴퀴한 냄새가 날 때 있으시죠? 그게 바로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냄새가 난다는 건 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피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세균들이 피부에 계속 닿으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요. 의학 용어로는 만성 염증 상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부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예요. 마치 계속 누군가가 피부를 꼬집고 있는 것과 같아요.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 부위를 보호하려고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요. 멜라닌은 피부를 검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원래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염증이 생겨도 똑같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기미가 생기는 원리입니다. 염증이 생긴 자리에 색소가 침착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과정이 밤새도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얼굴을 베개에 대고 있으니까요. 매일 밤마다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멜라닌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몇 달씩 반복되면 기미가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특히 장마철에는 이런 과정이 더 빨라져요. 습도가 높아서 세균 번식이 활발하고요. 피부도 평소보다 민감해지거든요. 습한 환경에서는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같은 자극이라도 더 심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게다가 장마철에는 햇볕이 적어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잖아요. 반쯤 마른 베개 커버와 수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져요. 축축한 상태에서는 세균이 더욱 활발하게 번식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기미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 방법도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분이 똑같은 방법을 쓸 필요는 없어요. 먼저 연령대별로 말씀드릴게요. 60대 분들은 피부가 아직 회복력이 있으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베개 커버는 3일에 한 번씩 갈아주시고요. 수건은 매일 새 걸로 쓰시면 됩니다. 60대는 아직 피부 재생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관리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70대 분들은 피부가 조금 더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베개 커버는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실크나 세틴 소재의 베개 커버를 사용해 보세요. 면 소재보다 마찰이 적어서 피부 자극을 줄여줘요. 실크는 자연 항균 성분도 있어서 세균 번식도 어느 정도 억제해 줍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피부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80대 분들은 피부가 많이 약해져 있으실 거예요. 이 시기에는 피부 장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가능하면 매일 베개 커버를 갈아주세요.
힘드시면 베개 위에 깨끗한 수건을 깔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수건만 매일 갈아주시면 되거든요. 수건이 베개 커버보다 빨기도 쉽고 말리기도 쉬우니까요. 이제 기존 기미 상태별로 말씀드릴게요. 기미가 아직 연한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더 진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연한 기미는 염증이 심하지 않아서 관리만 잘하면 자연스럽게 연해질 수도 있어요. 하루에 2번 세안하시고요. 베개와 수건 관리만 잘해 주셔도 충분해요. 억지로 비싼 미백 제품을 쓰실 필요 없어요. 기미가 이미 짙어진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짙은 기미는 오랫동안 염증이 반복되면서 생긴 거라서 시간이 좀 걸려요. 베개 커버를 더 자주 갈아주시고요. 세안할 때도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거품으로만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극을 주면 염증이 더 심해져서 기미가 더 진해질 수 있거든요.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새 베개 커버나 수건을 쓰기 전에 꼭 한번 빨아서 쓰세요. 제조 과정에서 남은 화학 성분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섬유 유연제는 쓰지 마시고요. 섬유 유연제에는 향료와 화학 성분이 많아서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천연 식초를 조금 넣고 빨아보세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세안 후에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져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세균이 침투하기도 쉬워지고요. 베개 커버도 면 소재보다는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시고요. 면 소재는 거칠어서 건조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베개 커버를 더 자주 갈아주셔야 해요. 피지 분비가 많아서 세균이 더 잘 번식하거든요. 기름기가 많은 환경을 세균들이 특히 좋아해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수건도 하루에 2번 정도 갈아주시면 더 좋고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항균 처리된 베개 커버를 사용해 보세요. 요즘은 천연 항균 성분으로 처리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탁할 때 고온으로 빨아서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시고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빨면 대부분의 세균과 진드기가 죽어요. 햇볕에 바짝 말려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염증도 오래 가거든요. 혈당이 높으면 세균도 더 잘 번식해요. 베개와 수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일부 혈압약은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뇨제 계열의 약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자극에 더 민감해져요. 평소보다 베개 커버를 더 자주 갈아주시고요.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의사와 상담하세요.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개인용 수건을 따로 준비하세요. 가족끼리도 세균을 옮길 수 있거든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 수건을 같이 쓰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세균을 더 많이 옮길 수 있어요. 이제 언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시간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베개 커버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냄새가 나거나 축축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갈아주세요. 아침에 베개를 만져봤을 때 촉촉한 느낌이 든다면 습기가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벗은 베개 커버는 바로 세탁기에 넣어 두시고요. 나중에 빨려고 모아두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이 더 번식하거든요. 기상 후에는 베개를 햇볕이 드는 곳에 잠깐 내놓으세요. 10분만 볕을 쬐어도 습기 제거에 도움이 돼요. 자외선이 세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고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켜주시면 더 좋아요. 세안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7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어요.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모공이 조여져요. 세안 후에는 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세요. 두드리듯이 부드럽게 물기만 제거하시고요. 절대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문지르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겨서 염증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그 수건은 바로 빨래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한 번 쓴 수건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점심시간에는 얼굴을 물로 한 번 씻어주세요. 비누 없이 찬물로만 간단히 씻어주시면 돼요.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세균을 제거하는 거예요. 외출하셨다면 특히 더 중요해요. 미세먼지나 황사가 피부에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새 수건으로 닦아주시고요. 오후에는 베개가 있는 방을 환기시켜 주세요.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선풍기를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습기가 있으시면 2시간 정도 돌려주세요.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저녁에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세안 시간이에요.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셨어도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이 있거든요. 자동차 배기가스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안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중에는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월요일에 베개 커버 4개를 한꺼번에 빨아두세요. 그럼 목요일까지 갈아 쓸 수 있어요. 목요일에 또 4개를 빨아두시면 일주일이 딱 맞아요.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갑자기 베개 커버가 떨어져서 당황하는 일도 없고요. 수건은 매일 새 걸로 쓰셔야 하니까 일주일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얼굴용 수건 7개 정도면 충분해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요일별로 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월요일은 흰색, 화요일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요. 일요일에 한꺼번에 빨아서 말려두시면 돼요. 주말에는 베개 본체도 관리해 주세요. 베개를 햇볕에 내놓고 털어주세요. 양쪽으로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볕을 쬐어 주시고요. 습기와 진드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가능하면 베개를 두드려서 먼지도 털어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베개를 새 걸로 교체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장마철에는 특별 관리가 필요해요. 빨래를 말릴 때 선풍기나 제습기를 꼭 사용하세요. 축축한 상태로 두시면 안 돼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용하세요. 반쯤 마른 베개 커버를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비가 계속 올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베개 커버를 말려보세요. 낮은 온도로 설정하시고 조금씩 움직여가며 말려주시면 돼요. 너무 뜨거운 바람을 오래 쏘이면 원단이 상할 수 있어요. 급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리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낮은 온도로 설정해서 살짝 달여주시면 습기 제거와 살균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외출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우산을 써도 얼굴에 물기가 묻잖아요. 집에 돌아오시면 바로 세안하시고 새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그냥 두시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빗물에는 각종 오염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지막 점검을 해보세요. 베개 커버가 깨끗한지 확인하시고요. 내일 쓸 수건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메모지를 침실에 붙여두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베개를 만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린 아이들은 세균을 더 많이 옮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으시다면 침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습관들이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피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 기미가 연해지는 걸 직접 확인하시면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이제 언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말씀드릴까? 이런 증상은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먼저 기미가 갑자기 짙어지거나 크기가 커진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일반적인 기미는 천천히 진행되는데요. 한 달 사이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긴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호르몬 변화나 약물 부작용 때문일 수도 있고요. 드물게는 다른 피부 질환일 가능성도 있어요. 피부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확대경으로 자세히 관찰해서 기미인지 다른 질환인지 구별할 수 있거든요. 기미 부위가 가렵거나 따갑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보통 기미는 가렵지 않거든요. 색소만 침착된 상태라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가려움증이 있다면 염증이나 다른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있어요. 습진이나 접촉성 피부염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받으세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기미 위에 딱지가 생기거나 피가 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건 기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루각화증이나 다른 피부 병변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드물지만 악성 병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피부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해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얼굴 전체에 기미가 갑자기 많이 생긴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호르몬 이상이나 다른 질환 때문일 수 있어요. 특히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기미가 생기기 쉬우니까요.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간 기능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산부인과나 내과에서도 검사 받으실 수 있어요.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미와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체중 변화나 생리불순 같은 증상이 함께 있다면요. 만성 피로나 소화불량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그래요. 내분비내과에서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전신적인 문제인지 단순한 피부 문제인지 구별해야 하거든요. 베개나 수건을 바꿔도 계속 악화된다면 병원에 가세요. 한 달 정도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일 가능성도 있고요.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확한 진단 없이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거든요.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세제나 섬유, 유연제, 향료 같은 것들 말이에요. 피부과에서 패치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성분이 문제인지 알면 피할 수 있잖아요. 알레르기 검사는 등에 작은 패치를 붙여서 48시간 후에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기미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피부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요즘은 레이저 치료나 화학 박피 같은 방법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IPL 레이저나 피코 레이저 같은 최신 장비들도 있고요. 나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이 다르거든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세요.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검진받으세요. 이런 질환들이 피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당뇨병은 특히 피부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어요. 상처 치유도 늦어지고 염증도 오래 가거든요. 기미 관리와 함께 기존 질환도 잘 관리하셔야 해요. 혈당 조절이 잘 되어야 피부 상태도 좋아져요.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일부 약물들이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혈압약이나 호르몬제 같은 약들이 특히 그래요. 항생제나 소염제도 때로는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약물 조정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정기검진은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돼요. 60세 이상이시라면 피부암 검진도 함께 받아보세요. 기미와 초기 피부암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특히 불규칙한 모양이나 색깔 변화가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 미루지 마세요. 피부과에서는 더모스코피라는 장비로 정밀 검사를 해요. 병원에 가실 때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세요. 언제부터 기미가 생겼는지 메모해 두시고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자세히 적어 가세요.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약품 목록도 가져가세요. 성분을 확인해서 알레르기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가족력이 있는지도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기미가 심한 분이 계신지 말이에요. 검사 과정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선 육안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요. 필요하면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펴봐요.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호르몬 수치나 간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대부분 간단한 검사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비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본적인 진료와 상담은 보험이 적용돼요. 하지만 미용 목적의 레이저 치료는 비급여예요. 시술 전에 미리 비용을 문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병원 선택도 중요해요. 가까운 피부과부터 가보시고요. 필요하면 대학병원으로 의뢰받으실 수도 있어요. 의사와의 소통이 편한 곳을 선택하세요.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는 곳이 좋아요. 지금까지 장마철 기미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건강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니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